반갑습니다. 임정택입니다. 모모 캠퍼스가 오픈 기념으로 펀한 직장인 재테크를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 월급 받아 월세 받기에 대한 재테크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혹시 그 오늘 강의를 할 저에 대해서 알고 오셨나요, 우리 선생님? 아니요. 제목이 너무 좋아서. 제 소개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방송에서 행복부동산 연구소라는 상담을 진행을 했었고요. SBS, CNBC에서도 출연을 해서 방송을 한 6개월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부여성발전센터라고 그 단절 여성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뭐 서울 시내 몇 군데 있죠. 동부, 서부, 북부 해가지고 그쪽하고 인천시 공동육아 다문화 가족 재테크 강의하고, 저는 외부 강의가 좀 많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가산에 제 자체 강의장에 있어서 그쪽에서 이제 주로 강의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특별히 강남으로 나와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강의 전문 분야는 부동산 재테크 분야,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는 수익형 부동산 월세 집중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월세 부자의 비밀 노트라는 책이 출간이 됐고요. 이 책입니다, 이 책. 성황리에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었던 책이었고, 아직까지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파리 대책 그 부동산 관련된 대출 규제가 일어나면서 주택시장 이제 투자가 조금 이제 힘들어지면서 월세에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더 반응이 지금 좋게 나오고 있고, 월세 부자의 비밀 노트 두 번째 책 기적의 NPL은 지금 원고가 다 출판사 넘어가서 교정을 보고 있는데 언제 하반기에 뭐 출간 예정 지금 되어 있고, 세 번째 책 월세 레시피라는 책도 지금 원고가 다 끝나서 아마 올 하반기 내년 초까지 해서 한 두 권의 책이 좀 더 나올 그 예정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그리고 한국 NPL 투자 연구소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석사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 소소한 재테크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한국 NPL 투자 연구소 치면 오늘은 시간이 45분 강의잖아요. 거기는 제가 한 1년 동안 강의했던 모든 영상들 한 90%는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지적 호기심은 충분히 채울 수가 있고요. 투자에 관련된 거는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얼굴을 보고 면대면으로 해야 뭐 할 수가 있죠. 동영상이나 이런 게 보면 한계가 있으니까. 2018년 7월 3일인데요. 제가 이렇게 외부 강의나 내부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강의가 인연이 돼서 저랑 1년, 2년, 뭐 길게는 지금 5년까지 인연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저를 믿고 투자를 하셔서 월세를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도 있고, 뭐 2, 300 받으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랑 인연이 되더라고요. 강의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도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고요. 또 여러분들하고 인연이 돼서 여러분들도 월세를 받는, 그래서 또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오실 때 불안한 마음을,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나요? 아니면 나도 월세를 받을 수 있다, 희망을 가지고 오셨나요? 앞에 계신 선생님. 희망을. 우리 여기. 희망을. 자, 그러면 노후 준비가 불안해서 오신 분 없으신가요, 혹시? 우리 뒤에 계신 선생님. 네. 저는 둘 다? 둘 다. 불안과 희망. 이런 강의를 이렇게 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 저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 이제 이야기는 지나가면서 제 이야기를 좀 한번 하도록 하고요. 오늘 시작은 그러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망을 좀 한번 이야기하고, 제 이야기도 좀 하고, 투자한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짧은 시간 안에 다 해결하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18년 부동산 기상도인데요.
지금 정부 정책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라 이런 정책을 많이 폈는데 지금은 가계 부채가 완전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출을 줄이고 있고 그리고 가계 부채를 관리하는 모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한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지만 실수요자한테는 정부에서는 조금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마저도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소득에 비해서 대출 한도를 정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주택도 한 60%, 70% 이렇게 대출이 나왔는데 지금 서울시내 같은 경우는 한 50%, 40% 이렇게 대출 한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럼 결국은 자기 자본으로 집을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 확률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한다는 것은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을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실수요자들도 지금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 정부가 보완책으로 신혼부부들이나 고령자나 이런 사람한테 임대주택을 지금 뭐 확대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시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결국은 강남 재건축 시장이 가격이 치고 나가느냐 아니면 얘가 조정을 받느냐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가로미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남 부동산이 화랑이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괜찮은 거예요. 강남이 주춤되고 있다 그러면 뭔가 잘은 몰라도 이제 분위기가 별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이 오르는 지역만 오르고 강남이 오른다고 다 따라 오르지 않아. 지금은 분위기가. 그래서 지역적으로 오르는 지역만 오르고요. 오르지 않는 지역은 절대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강남 부동산이 올라가는데 왜 우리 집은 오르지 않을까? 절대 여러분 집은 오르지 않습니다. 강남에 집이 있지 않는 한 여러분 집은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착각에 빠져서 왜 우리 집은 안 오르지? 그런 호기심 때문에 공부를 시작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호기심이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차별화 양극화 시장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좋은 입지에 있는 좋은 부동산, 알짜배기 부동산을 하나씩 갖고 가는 게 여러분 재테크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여기도 빌라, 저기도 뭐 이상한 거 막 가지고 있다 다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울의 아파트는 지금 중소형, 아주 작은 평수들이 강세죠.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 이유가 뭘까? 중소형 아파트.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어. 혹시 1인 가구 본인이 혼자 둘, 셋,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 그래서 점점 더 이 소형 평수들이 강세를 지금 띠고 있고요. 그럼 대형 평수는 어떨까요? 대형 평수. 우리 지금 보면 서울 근교, 특히 용인 지역에 40평, 50평, 80평대 이런 아파트들 엄청나게 지어놨잖아요. 어떨까 지금 분위기가? 모르겠어요. 몰라요 정상이. 모르니까 여기 오셨겠지. 알면 여기 오시면 안 되지. 큰 평수는 서울 강남 일부 지역을 빼놓고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지금은. 예전에는 큰 평수 살면 우와 이랬는데 지금은 큰 평수 살면 노인네들이 큰 평수 살면 뭐 하실 거예요? 청소하기 힘들고 무릎 아픈데. 요새 그래서 다운 사이징이라 그래서 집을 좀 줄여서 그 나머지 차액을 갖고 투자를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유행이 있죠. 지금 서울은 이런 중소형 아파트가 강세를 굉장히 많이 띄었고요. 지방은 지금 벌써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미분양 물건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분양시장, 분양권만 지금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어. 분양시장은 전반적으로 봐서는 지금 다 안 좋아지고 있어요. 재건축도 지금 말들이 많죠.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가 많아지면 어쨌든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좀 가고 있지 않나? 어떤 반등에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한국 부동산 시장은 결국은 정책에 의해서 이게 반등을 하기도 하고 확 꺾이기도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지금 이렇게 활성화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는 조금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차별화 시장, 아무리 어렵지만 강세가 있는 지역들이 있고 또 똘똘한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옥석을 잘 가려서 그런 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6.13 이제 지방선거가 완전히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결국은 여당의 정책 자체가 부동산 시장을 좀 이렇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약보합세 또 관망세로 지금 돌아섰을 뿐이 없는 상황이고 수도권만 지금 그나마 어느 정도 지금 가격을 지금 지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은 또 이렇게 이것도 이제 조금 지나면 조정기 하락기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투자를 하실 때 굉장히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부동산 투자 전략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실거주와 투자는 반드시 분리를 하셔서 투자를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내가 수익형 부동산은 매달 월세를 받는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차익형 부동산은 사놨다가 2, 3년 후에 팔았을 때 어떤 차익이 생겨서 수익을 내는 그런 부동산을 차익형 부동산이라고 해서 부동산은 크게 수익형과 차익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떤 투자를 할 건지는 본인이 선택을 하셔서 처음서부터 수익형으로 할 건지 차익형으로 할 건지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수익형 부동산을 선택을 했던 것이고요. 많은 전문가들은 차익형 부동산을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라고 권유도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죠. 세 번째, 이것이 많은 지역에 투자해야 돼. 어떤 것이냐? 첫째, 호재. 호재라는 것은 정부 정책이 개발 정책이 있는 곳, 어떤 클러스터가 개발이 된다든지 산업 단지가 조성이 된다든지 뭐 지하철이 뚫린다든지 공원이 조성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 호재가 있는 지역들. 두 번째, 그런 곳에 일자리가 많이 생겨요. 그런 곳에 일자리가 많은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부동산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유동인구가 많던지 거주인구가 많던지 사람이 많은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아요. 사람이 많은 지역. 자,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전망,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 과감하게 질문하세요. 입에서 맴돌지 마시고. 50분 되면 후방 열차 타고 가셔야 돼. 저걸 어떻게 찾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인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이런 전문가를 잘 활용을 하시면 돼요. 믿을 만한 전문가들.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이상한 게 아니지. 교육이 잘못된 거죠. 모든 교육을 다 시험을 보는 공부로 받아들여요. 재테크 공부는 시험을 봐서 100점을 맞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적으셔봐야 3년 후에 이사 갈 때 한 번 이렇게 제가 해봤더니 그래. 3년 전에 5년 전에 공부했던 거 이사할 때 이렇게 한 번씩 그때 이랬구나 이렇게 찾아보더라고. 그냥 이렇게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시고요. 결국은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투자해서 수익을 얻으려면 내가 투자를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많이 실패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좋은 멘토를 만나서 그분들하고 같이 하는 거지. 먼저 성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자를 따라하면 부자가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 사람들은 그런 역경들을 다 이겨내고 그 자리에 쓴 거잖아. 그렇죠. 어쨌든 투자는 종잣돈이 있어야 하거든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한 9천만 원 정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9천만 원. 종잣돈은 그렇게 만들었어. 제 돈도 아니야. 제가 살던 집을 전세를 놓고 그 전세 자금을 받은 걸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의 어떤 평균을 보면 전세 보증금 한 2억 5천 정도야.
그리고 종잣돈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오시는 분이 평균적으로 제일 많아. 왜 그런가 봤더니 40대 직장인들의 수준이 딱 그 정도, 우리나라 보니까. 근데 어떻게 아름아름 오셔서 상담을 해요. 그러면 가진 거는 5천만 원뿐이 없고 5천만 원 가지고 이런 데다 투자를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종잣돈을 만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얘기한 것처럼 어떤 결심을 해야 돼. 예를 들어 2억 5천짜리 전셋집을 똑같은 전셋집을 월세로 한번 알아보면요. 5천에 한 5, 60 정도면 그 집을 월세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럼 나한테 종잣돈이 2억 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해 가세요? 이해 가세요? 그럼 2억 원을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 월세 50만 원, 60만 원 이상 벌면 되는 거 아니야. 투자 원리가. 그래서 2억 가지고 여러분들이 200만 원을 벌 수 있어. 투자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뒤에 계신 선생님은? 하시겠어요? 우리 선생님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해서 결단을 내리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요, 월세를 400, 500을 받아서 이자도 내고 집세도 내고 나한테 200만 원이라는 순수익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막상 내가 그걸 하려고 그러면 못해. 그래서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한 거예요. 생각의 전환. 여기서 너무 먼저 한번 보시죠. 사업 실패를 여러 번 해서 굴곡 있는 인생을 살았던 거는 맞고요. 우연한 기회에 TV를 보다가 부동산 무료 세미나 하는 것을 보고 부동산 입문을 하게 된 거예요. 만 2년 동안 준비해서 16년 초에 월세 2천만 원을 드디어 돌파하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월세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죠. 이게 뭘까요? 우리 앞에 계신 선생님, 이게 뭘까요? 이게 보통 이제 요새 말하는 인생 그래프. 이렇게 막 밑바닥을 몇 번을 쳤어, 몇 번. 제가. 그래서 제 나이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올해. 많은 실패를 하다 보니까 우연한 기회에 부동산을 저도 접하게 된 거예요. 동서울터미널 옆에 보면 RTN이라는 부동산 방송국이 아직도 있어요. 프라임 건물에. 우연히 자막 보고 거기를 찾아간 거야. 이런 세미나를. 딱 들어봤더니 잘 모르겠어. 여러분처럼. 그래서 오후에 2시간씩 강의를 해요. 강사들이 나와서. 무료야. 그래서 그거를 한 3달을 들은 것 같아요. 매일 가서 오후에. 일이 없었거든 그때. 이렇게 망해가지고. 일이 없을 때였어. 한 3개월을 들으니까 이게 뭔가 좀 감이 와. 이거 좀 하면 돈을 좀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전업으로 부동산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세미나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뭐 계속 이런 인생을 지금 뭐 왔다 갔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부동산으로 제2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해서 2013년도였어요. 2013. 여러분들 2014년도에 뭐 하고 계셨어요? 열심히 장사했어. 저는 막 우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때였어. 막 또 망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르고 있던 상황에 부동산에 입문을 했어요. 그때 경매하고 NPL이라는 부실채권이라고 투자법이 있었는데요. 이거 공부하고 13년 가을부터 세미나 다니고 12월 달부터 수업 듣기 시작해서 2014년도는 오로지 공부하고 투자하고 병행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처자식이 있는데 이거를 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겠죠. 남자들은 또 그런 게 있어. 1년 동안 제가 쓴 교육비예요.
땡볕을 얻어서 진짜 땡볕을 얻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의 성인 교육은 7시부터 10시까지 있어요. 이런 재테크나 어떤 교육들이 다 마케팅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글쓰기 뭐 별의별 걸 다 배웠던 거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 배웠어요. 그게 무료 강의든 유료 강의든.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어떤 일에 1만 시간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날은 뭐 대여섯 시간, 어떤 날은 10시간, 최대한 이 시간을 땡기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거죠. 부동산은 현장 임장을 많이 다녀야 돼요. 1년 동안 제가 버린 운동화요. 신발.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얼마나 많이. 이 2,500장 A4 한 박스 제가 1년 동안 뽑은 물건이에요. 이 물건을 보러 다니느라고 이 시간들, 이 비용들을 썼던 거예요. 밤 10시에 집에를 들어가면서 달빛을 받으면서 내가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이렇게 노력하고 준비하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하면 2천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근데 여러분들은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돈을 벌어주는 남편도 있잖아.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없으면 이렇게 해야지. 없으면 이렇게 해야지. 없으면. 없으면. 그래서 제가 2년 만에 관리하는 물건, 월세 받는 물건은 34개고요. 월세는 2천만 원 진작에 넘었고 자산 총액은 5배가 늘은 것 같아요. 사놓으면 월세를 받지만 수익형 부동산이지만 이것도 자산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늘더라고. 처음에는 그냥 수익형 부동산 월세를 받는 것만 목적이었는데 좋은 물건을 가지고 월세를 받다 보니까 얘도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차익형으로 투자했던 것보다 나는 월세도 받고 금액도 올라간 거예요.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되더라고요. 1, 2, 3, 4 눌러주시면 돼요. 1, 2, 3, 4 비밀번호 4자리 이렇게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중이에요.